안녕하세요. 설민석입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 문화도시 경남 김해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김해 한다름에 달려온 이유가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뭔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설민석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 이무초등학교에 다니는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는요. 제가 살고 있는 김해가 김수로 임금님이 다스렸던 금강가야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 역시 자랑스러운 김해 김씨의 후손이기 때문에 조상할아버지가 다스렸던 우리 고장의 역사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런데 언니 오빠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가야에 대한 역사는 자세히 적혀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가야는 역사가 없는 건가요? 선생님이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도와주실 거죠? 우리 어린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역사라는 것이 승자의 기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신라에 병합된 여기는 가야에 대한 기록은 찾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저도 과거에 뭐 신라랄지 고려, 조선 이런 역사와 관련된 방송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금관가야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금관가야의 역사를 따라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가 구지봉이네요. 저도 처음 와봅니다. 금강가야의 첫 번째 왕인 김수로의 탄생설화가 살아 숨쉬는 곳인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집이 한 100집 정도가 있었고 9명의 추장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바로 이 지역에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려면 뭐 사람이 있거나 짐승이 있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라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라는 거예요. 저기는 저 봉우리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추장하고 마을 사람들이 놀래서 봉우리 올라가서 이제 땅을 팔 준비를 하고 올라가는 그 길에 제가 지금 서 있는 거야. 그 길에. 자, 그러면 최초로 김수로를 맞이했다라는 그 설화 속에, 신화 속의 구지봉으로 함께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을 간절히 염원하는 구지가와 김수로의 탄생 신화가 남아있는 곳 구지봉. 능의 모양이 거북이를 닮았다고 해서 구수봉, 구봉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수로왕 설화의 흔적을 더듬으며 길쭉하게 뻗은 소나무 사이로 이어진 산책로를 거닐다 보면 어느덧 구지봉의 정상에 다다릅니다. 여기가 구지봉이군요. 제가 25년 동안 우리 역사를 공부하면서 여긴 처음 봤어요. 야, 여기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얘기를 계속 이어가면 추장들하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이리로 올라왔겠죠. 올라와서 바로 이제 물론 이제 추정되는 지역이지만 이 자리에서 노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이 노래를 하고 여기서 이제 덩기덩기 춤을 추는 거죠. 그리고 막 이렇게 흙도 파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죠.
이거를 반복하는데 그때 갑자기 저 하늘에서 한 줄기 그 자주색 빛이 쫙 하고 지상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간 거예요. 닿는 자리로 갔더니 어머, 거기에 뭐가 있냐면 붉은색 보자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붉은색 보자기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서 그걸 하나 둘 벗겨봤더니 그 안에 금으로 만든 금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합 안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살짝 하고 열어봤더니 황금알 6개가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뭐지라고 생각한 추장들은 와가지고 이제 집에다 그거를 잘 모셔놨겠죠. 모셔놓고 12시간 정도 지나고 되돌아봤더니 어머, 세상에 금합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고 그 알들이 깨져 있더래. 그 사이에 부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옹기종기 6명의 아이들이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부화한 아이가 이름이 김수로가 되고요. 바로 이 지역, 오늘날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의 왕이 되고 나머지 5개 알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각기 지역으로 가가지고 가야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육가야 연맹체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설화예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수로가요. 태어났잖아요. 아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단 열흘 만에 성장을 끝마쳤다라고 합니다. 우리 감독님, 보통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기록에 보면 성장을 마쳤다고 나오는데 대략 그 신장, 키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2m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9척이라고 나와요. 기록에 보면 9척. 당시 중국 기준으로 한 척이 23cm니까 2m 7cm의 키가 단 열흘 만에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의 김수로 왕은 제일 먼저 뭘 하냐? 이곳에 나라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이름을 바로 금관가야, 금관가락국 이렇게 지었고요. 초기적에 6개 가야 연맹체 중에 여기가 사실상 맹주였거든요. 그래서 대가야라고 이 지역을 칭했다라는 거죠. 큰 대자를 써서. 자, 근데 김수로 왕이 어떻게 생겼을까? 일단 키는 엄청 크거든요. 근데 좀 용모가 많이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수로 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영정이 있는 곳으로 우리 지금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구지봉에서 만난 수로왕의 이야기, 그의 역사는 이곳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구지봉에서 내려와서 수로왕릉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내려요. 자, 그럼 수로왕릉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보통 왕릉이랄지 옛날에 그 전각들을 들어갈 때는 동입서출이라고 그래서 항상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니까 오른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이제 수로왕의 릉이 있고 릉 바로 오른편에 여기 지금 이제 영정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표준 영정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안쪽에 지금 그 수로왕하고 그리고 왕비이신 허황옥의 표준 영정이 나란히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최근에 그려진 겁니다. 대한민국의 표준 영정이 되는 거고, 실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기록에 보면은 수로왕의 용모가 얼굴이 마치 그 옛날 한나라를 세운 한고조 유방과 같았다라고 나옵니다. 삼국지 유비의 선조죠. 그만큼 이제 용모가 뛰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쭉 왕릉을 보면 나름 좀 생각보다 좀 규모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지켜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야라는 나라는 이제 6세기 신라에 병합된 이후에 뭐 고려랄지 조선이랄지 온갖 풍파를 다 맞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왕릉이 어떻게 이렇게 잘 보존돼 있을까? 그 비밀을 우리 왕릉 좀 가까이 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김수로의 왕릉이 언제 뭐 이렇게 조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은 조선시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세종대왕께서
여기는 김수로왕릉 주변 일대를 수호지역으로 지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개발하지 못하게,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게 보호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임진왜란 때의 선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선조 때, 그리고 조선시대 후기 쪽에 고종 때까지 여기는 왕들마다 끊임없이 이곳을 관리하고 감독했고 개보수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잘 간직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김수로 왕릉을 봤는데, 자, 그럼 이제 김수로 왕의 그 거대한 세상을 좀 더 자세히 보려면 그가 지냈던 그 왕궁터를 좀 가봐야겠는데요. 그 성곽 유물 발굴 현장에 가서 김수로 왕릉을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비가 엄청나게 갑자기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쪽에 보면 무슨 공사 현장처럼 보이는 곳이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별 느낌 없으시다고요? 일단 제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감독님, 보통 그 수도의 성곽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2년 정도 걸렸을 것 같지요? 놀라지 마십시오. 단 2달 만에 완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이 성곽 안에는 또 궁궐, 전각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감독님, 여기는 궁궐 만드는데 보통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궁궐은 5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5년 정도 걸릴 것 같죠? 놀라지 마십시오. 단 5개월 만에 궁궐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을 만드는데 성곽 포함 궁궐 다 해서 7개월 만에 만듭니다. 이게 뭐 마법이에요? 뭐예요? 졸속공사입니까? 아닙니다. 기록에 보면은 백성들의 농번기를 피해서 만들었다. 민폐를 주지 않고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아주 검소하게 내실 있게 수도의 성곽 및 전각을 왕궁을 축조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이곳이 2000년 전 서기 44년 김수로 왕께서 수도를 삼으시고 성곽을 지으셨던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이게 우연히 발굴이 됐어요. 여기가 때는 2003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소방시설 관련 업무를 보다가 우연히 여기가 발굴이 된 거예요. 가야가 신라처럼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역사는 뭐예요? 승자의 기록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야 관련 문헌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헌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를 공부하고 체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요. 그럼 뭐에 의존을 해야 되느냐? 유적이나 유물을 발굴함으로써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어땠고 또 어떤 문화와 역사가 있었는지를 추론하는 것. 그래서 여기는 가야에게 있어서 여기가 봉황동이거든요. 봉황토성의 발굴은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위대한 발굴이다, 위대한 발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수로왕, 나라 이름도 지으셨지요. 여기는 궁궐도 만드셨지요. 성군입니다. 백성도 사랑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문제가 뭘까요? 아이고, 왕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것, 바로 부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수로왕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봐, 주장, 그 준마, 잘 달리는 말하고 빠른 배를 가지고 남쪽에 있는 섬에 가서 대기하고 있거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제 추장들하고 신하들이 가고 딱 지키고 있는데 붉은 깃발을 단 배가, 비단으로 치장을 한 배가 여기는 포구에 정박을 하고, 거기서 사람이 내리는데 뛰어난 용모에 일반적이지 않은 기품의 여인이 거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녀가 바로 김수로께서 예언하신 자신의 운명적 배필인데요. 자, 그녀의 정체는 누구이고 그녀는 어디서 왔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그 비밀의 문을 열러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시죠. 2000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봉황궁터를 뒤로 하고 수로왕의 운명적 사랑 호황옥을 만나기 위해
발길을 옮겼습니다. 수로왕릉에서 약 1km, 그리 멀지 않은 데에 자리한 이곳은요. 자, 여기가 수로왕의 첫사랑이자 끝사랑이었던 허황옥 수로왕비릉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김수로의 릉을 봤는데 수로왕의 릉은 이 평지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약간 언덕 쪽 위쪽에 좀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여성의 지위를 좀 높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수로와 허황옥의 결혼은 우리나라 역사에 이제 여러 가지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국제 결혼이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상연하 커플. 그리고 세 번째 기록이 뭐냐면 그 수로와 허황옥 사이에 10남 2녀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하고 셋째에게는 김씨가 아니라 어머니의 성씨인 허씨를 붙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오늘날과 비유해서 표현하면은 호주 제페지 같은 그런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이 이들 가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우리 허황옥 릉을 자세히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수로왕비릉 중심으로 왼편, 그러니까 우리 시선으로 오른편에 여기는 파사석탑이 있는데요. 이 파사석탑은 그 시집 온다고 그러죠. 조선시대 표현으로 따지면 국제 결혼을 하러 오는 이제 허황옥이 이렇게 우리나라로는 배를 띄웠는데 막 풍랑이 일었다는 거예요. 그럼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를 한번 돌립니다. 돌리고 가서 이제 국왕 아버지한테 여쭌 거죠. 아버지 어쩔까요? 여기는 파도가 드세서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네가 배의 중심도 잡고 또 바다의 신도 달랠 겸 신령한 돌을 가져가라. 그래서 배의 중심에다가 돌을 싣고 왔다는 거예요. 그 돌로 쌓은 탑이 여기는 파사탑이다 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설화가 사실이라면 이 돌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돌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방법이 이른 닭의 그 닭뼈슬에다가 이제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이른 닭의 닭뼈슬에 피를 찍어 발라 보았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가야 전문가께서 요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나는 돌은 아닌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파사석탑에서 요 위쪽을 보면 허황옥 릉이 있는데요. 허황옥 릉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금강가야로 왔던 허황옥. 그녀는 살아생전에 백성들을 자식같이 여겼던 모양이에요. 그녀가 죽었을 때 땅이 꺼진 듯 백성들이 슬퍼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구지봉의 동북쪽 언덕에서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데 바로 기록에 나오는 그곳에 여기는 왕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허황옥이 죽은 나이가 향년 157세였으니 엄청나게 장수하셨고요. 김수로는 11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래서 158세를 일기로 하늘에 별이 되게 되죠. 야, 근데 거기가 어디라고? 그 먼 곳에서 어린 16 나이에 이곳으로 시집 왔으니 고향 땅도 그립고 어머니, 아버지도 너무나 그리웠겠죠? 그때마다 허황옥이 올랐다라는 분산성, 그곳으로 가서 우리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난군을 만나기 위해 바닷길에 오른 허황옥. 그녀가 자주 올랐다는 분산성.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지금은 김해평야가 된 바닷길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이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니 제 가슴까지 뭉클해지는데요.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올랐을까요? 3개월 동안 배를 타고 이곳으로 왔던 허황옥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친구는 바로 노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 너머의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붉게 물든 노을을 보면서 그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을 왕후의 노을이라고 부릅니다. 김현 씨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이 길을 거니시면서 2000년 전 허황옥의 마음을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금강가야가 어떻게 형성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금강가야의 전성기를 우리가 함께 시간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날까요?